가위 소리가 멈췄다. 찰칵, 찰칵, 찰칵 리드미컬하게 이어지던 그 소리가 오후 2시 정각 갑자기 끊겼다. 나, 김서연은 손님의 머리카락을 반쯤 잡은 채 눈을 들었다. 지하 1층 헤어케어 샵 전면 유리 너머 복도 저쪽 끝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청소 카트, 노란 표지판, 그리고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 한 명, 그 노인의 옷깃을 누군가의 손이 움켜쥐고 있었다. 이 냄새나는 영감, 당장 꺼져. 여기가 어딘지 알아. 목소리가 통유리를 뚫고 들어왔다. 낮고 날카로운, 내가 9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 최도연. 내 남편이었다. 손님이 거울 속에서 눈을 찡그렸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잠깐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완벽하게 평온했다. 복도를 보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빗을 들어 손님의 머리카락을 가르마부터 다시 정돈했다. 손가락 끝에 머리카락의 결이 느껴졌다. 가늘고 건조한 열에 손상된 모발. 도현은 노인의 멱살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넥타이가 비틀려 있었고 왼쪽 소매 단추가 반쯤 풀려 있었다. 오전에 집을 나설 때는 완벽하게 매무새를 갖추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겠지. 노인은 카트를 잡은 채 흔들렸다. 바퀴가 삐걱거렸다. 청소용 세제 냄새가 복도 쪽에서 희미하게 흘러들어왔다. 솔직히 그 냄새는 이 건물에서 늘 맡던 냄새였다. 루체 피부과 지하 복도는 언제나 락스와 장미향이 뒤섞인 채로 떠돌았다. 그때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복도 끝에서 뛰어왔다. 도현의 비서였다. 그는 멈추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도현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창백해졌다. 멱살을 쥔 손이 풀렸다. 노인의 옷깃이 구겨진 채 흘러내렸다. 도현은 두 발짝 뒤로 물러섰다. 비서가 다시 한번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 같았다. 도현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또 열었다가 다물었다. 그 순간 내 손에서 가위가 미끄러졌다. 철컥 하고 타일 바닥에 떨어졌다. 손님이 쏘스라쳤다. 어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나는 허리를 숙여 가위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저 노인을 알고 있었다. 오병철, 한성그룹 회장 가서그룹 회장. 71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 거주. 딸 하나, 오지수, 31세. 그리고 나는 그 오지수가 석 달째 내 남편 최도연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서가 속삭인 말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알았다. 헝거이슈 회장님, 저분이 한성그룹의 오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도연이 지금 얼마나 새파랗게 질렸을지도 알았다. 유리창 너머에서 도연이 깊숙이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오병철 회장은 흐트러진 옷깃을 천천히 가다듬으며 도연을 내려다봤다. 그 노인의 표정에서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조용했다. 낮은 온도처럼. 원장님이요, 아까 이쪽 지나가셨는데. 손님이 거울 너머를 힐끔거렸다. 박 원장님이요? 나는 빗을 다시 들었다. 요즘 VIP 손님이 많으셔서요. 바쁘실 거예요.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9년을 함께 산 남자가 저 노인의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지금 손님의 머리에 윤기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었다. 사람은 준비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석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도연은 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으면서, 저 노인의 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믿으면서, 남편이 자신의 내연녀 아버지 멱살을 잡는 장면을 아내가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봤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것이 최도연의 가장 큰 실수였다. 나는 왜 그날 달려나가지 않았을까? 왜 소리 하나 지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끝낼 생각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거의 다 끝나 있었으니까. 9회.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막상 숫자로 쓰면 실감이 안 난다. 내가 도현을 처음 만난 건 29살 겨울이었다. 내가 일하던 곳은 강남역 뒷골목, 간판도 좁은 작은 헤어샵이었다. 시술 의자 4개짜리. 점심시간엔 주인 아주머니가 컵라면을 끓였고 그 냄새가 파마약 냄새와 뒤섞여서 하루 종일 머리카락에 배어들었다. 도현은 그날 지인 소개로 왔다고 했다. 양복 차림으로 혼자 들어와서 커트만 할게요 라고 짧게 말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앉는 자세도 반듯했다.
내가 가위를 들었을 때 그는 거울로 나를 한 번 봤다. 딱 한 번만. 손이 빠르네요. 많이 했거든요. 그게 다였다. 대화가 특별하지 않았는데 어쩐지 기억에 남았다. 그는 그 다음 주에도 왔다. 그 다음 달에도. 그리고 6번째쯤 왔을 때 물었다. 밥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빗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저 밥값 비싸요. 그는 웃었다. 처음으로. 그 웃음이 문제였다. 우리는 2해를 사귀고 결혼했다. 서초구 반포동에 34평짜리 아파트를 얻었다. 도현은 재무 컨설팅 회사에 다녔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었다. 클라이언트들이 그를 좋아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는 늘 딱 맞는 말을 골랐다. 나는 손재주로 올라온 사람이었다. 학벌이 좋지 않았고 배경도 없었다. 대신 고객이 뭘 원하는지 머리를 보면 알았다. 모발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읽혔다. 그게 나의 언어였다. 박민지를 다시 만난 건 결혼 6년째 되던 해였다. 대학 때 미용학과 동기. 그녀는 이미 청담동에 루체 피부과를 열고 있었다. 서연아, 나 지하에 헤어케어 샵 입점시키고 싶은데. 그녀가 아메리카노 잔을 2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네가 해줬으면 해. 우리 VIP 고객들 피부 시술하고 나서 헤어까지 케어받고 싶어 하거든. 수요가 있어. 나는 잠깐 멈췄다. 자본이 없는데. 인테리어는 내가 해줄게. 첫 인연은 수익 분배로 가자. 그렇게 루체 지하 1층 헤어케어 샵이 생겼다. 개업한 날부터 예약이 찼다. 도현은 기뻐했다. 아니,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개업 날 꽃다발을 들고 왔고 같이 온 동료들 앞에서 제 아내가 해낸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자랑스러움인 줄 알았다. 뒤늦게 알았다. 그건 소유였다. 샵이 잘 될수록 도현은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순간부터 오늘 몇 시에 끝나가 왜 이렇게 늦어가 됐고 잘하고 있네가 꼭 거기까지 직접 하대제이다가 됐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 천천히 왔다. 나는 바빴고 그가 달라지는 걸 느꼈을 때 이미 꽤 멀어진 뒤였다. 그 손님이 처음 온 건 샵을 연 지 2해가 지난 어느 가을 오후였다. 예약 명단에는 그냥 오지수라고 적혀 있었다. 특이한 요청사항 없음. 담당 원장. 그녀는 예약 시간보다 5분 일찍 왔다. 긴 생머리, 워크코트, 손가락에 반지를 하나도 끼지 않은 게 오히려 눈에 띄었다. 내가 의자를 가리키자 앉으면서 말했다. 박 원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여기 원장님 손이 제일 좋다고. 잘 오셨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끝만 살짝요. 결이 살게. 말수가 적었다. 시술 내내 핸드폰도 거의 안 봤다. 그냥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을 응시하는 것처럼. 나는 집중해서 잘랐다. 모발이 굵고 탄력이 있었다. 관리를 잘 받아온 머리였다. 드라이를 끝냈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훨씬 낫네요.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코트를 걸치고 나갔다. 핸드백이 내 옆을 스칠 때 향수 냄새가 왔다. 무거운 편이었다. 퍼지는 게 아니라 달라붙는 종류. 머스크 베이스의 흰 꽃 계열. 비싼 거였다. 나는 그녀가 나간 다음 의자를 닦으면서 잠깐 그 냄새를 기억했다. 그리고 잊었다. 3달 뒤 나는 그 냄새를 다시 맡았다. 도연의 셔츠 소매에서 그 냄새를 맡은 건 10월 말이었다. 나는 세탁기에 옷을 넣으려다 멈췄다. 소매 부분을 다시 들어 코에 가져다 댔다. 머스크 베이스의 흰 꽃 계열, 달라붙는 종류, 비싼 거. 세탁기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눌렀다. 물이 차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피곤하다고 했다. 씻고 바로 누웠다. 나는 그의 옆에서 책을 읽는 척했다. 페이지를 한 장도 넘기지 못한 채 2시간을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11월 초 어느 밤 새벽 2시 14분이었다. 도현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짧고 높은 소리. 그가 구입했을 때부터 쓰던 기본 알림음이라 나는 자면서도 귀에 익었다. 도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잠결에 눈이 떠졌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도현의 폰이 그의 베개 옆에 뒤집혀 있지 않고 그냥 놓여 있었다. 미리 보기가 화면 위로 떠 있었다. 딱 한 줄. 오늘도 보고 싶어. 지수. 눈이 완전히 떠졌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나는 그 화면을 2초쯤 봤을 것이다. 화면이 꺼졌다. 방이 다시 어두워졌다. 소리가 사라지자 도연의 숨소리만 들렸다. 고르고 느렸다. 자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다. 반포동 아파트 거실을 지나 화장실 문을 열었다. 형광등을 켜지 않고 세면대 앞에 섰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찬물이 쏟아졌다. 거울 속에 내가 있었다. 어두워서 얼굴이 반쯤 그늘에 잠겨 있었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만 비스듬히 들어왔다. 나는 수도꼭지를 2손으로 쥐었다. 꽉.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쇠를 잡자 겨우 멈췄다. 물소리가 세면대 안에서 울렸다. 나는 숨을 뱉었다. 천천히 다시 들이켰다. 또 뱉었다. 지수.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자꾸 화면처럼 떴다. 긴 생머리, 워크코트, 반지 없는 손가락, 달라붙는 향수, 의자에 앉아서 정면을 응시하던 눈. 한 달에 한 번 루체 피부과에 예약을 넣는 VIP 고객, 박민지가 추천해준 헤어샵. 내가 직접 드라이해준 머리,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올라왔다. 나는 수도꼭지를 더 세게 쥐었다. 찬물에 손이 얼얼해졌다.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 얼얼한 데 집중하면 다른 게 밀려났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소리치면 지는 거다. 그 생각이 왔다.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왔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다. 도현을 깨워서 폰을 들이밀면 그는 변명을 할 것이다. 아니면 화를 낼 것이다. 나는 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새벽에 싸울 것이고 아침에 그는 출근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지수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도현은 더 조심할 것이다. 나는 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소리가 뚝 끊겼다. 거울 속 나를 봤다. 2년 전에 내가 잘라준 오지수의 머리. 굵고 탄력 있는 모발, 관리를 잘 받아온 머리. 나는 그때 집중해서 잘랐었다. 잘 잘랐었다. 그녀가 훨씬 낫네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직업적인 만족감을 느꼈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나를 안정시켰다. 감정이 아니라 기술의 문제로 전환되는 느낌. 나는 헤어 디자이너다. 나는 무언가를 잘 다루는 사람이다. 화장실 불을 켜지 않은 채 나왔다. 방으로 돌아와 도현 옆에 누웠다. 그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르고 느렸다. 폰 화면은 꺼져 있었다. 나는 천장을 보면서 새벽을 보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생각이 왔다. 하나씩 천천히 정리되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느 순간에 움직여야 하는가? 그 세 가지가 새벽 내내 천장에 붙어 있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나는 먼저 일어났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이 있었다. 식빵이 있었다. 나는 프라이팬을 올리고 버터를 녹였다. 버터 익는 냄새가 주방에 퍼졌다. 계란을 깨뜨렸다. 흰자가 지글거리기 시작했다. 도현이 일어나는 소리가 방에서 났다. 잠시 후 그가 주방 입구에 나타났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눈이 부은 것 같았다. 일찍 일어났네. 오늘 예약이 일찍 있어서. 나는 계란을 뒤집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랑 같았다.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도현은 의자를 빼고 앉았다. 나는 식빵을 꺼내 토스터에 넣었다. 커피를 내렸다. 머그잔을 그의 앞에 놓았다. 요즘 일이 많지? 응, 좀. 야근이 잦더라. 도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4분기 마감이 있어서 뭐 금방 지나갈 거야. 그렇구나. 나는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았다. 그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의 얼굴을 봤다. 피곤해 보였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얼굴이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날 점심 나는 이재호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배,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이재호 선배에게서 답장이 온 건 그날 저녁이었다. 내일 오후 2시 어때? 사무실로 와. 나는 화면을 보며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재호 선배의 법률사무소는 생각보다 조용한 건물 안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손바닥이 약간 땀이 찼다. 선배는 나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이네. 앉아. 나는 소파에 앉았다. 선배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 이혼 상담이요. 한 박자 침묵이 있었다. 남편? 네. 선배가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나를 봤다. 판단하지 않는 눈이었다. 언제부터 생각한 거야? 3달 됐어요. 불륜이 있어? 네. 선배가 펜을 들었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가려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나가면 불리해요. 상대방이 법인이나 자산을 숨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게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문자, 사진, 카드 내역. 2사람이 함께 있다는 게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직접 목격보다 기록이 훨씬 강해요. 나는 핸드폰에서 파일 하나를 열었다. 화면을 선배 쪽으로 돌렸다. 이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선배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어디서 구했어? SNS 캡처요? 2사람이 같이 찍힌 게 3장 있어요.
여자가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기 전에 저장했습니다. 선배가 화면을 넘겼다. 카드 내역은 남편이 쓰는 법인카드가 하나 있는데 지난 2달 사이에 강남 호텔 결제가 5번 나왔어요. 청구서 사본이 있습니다. 선배가 메모를 했다. 볼펜 소리만 방 안에 울렸다. 서연아. 네. 잘하고 있어. 근데 지금 상태 괜찮아? 나는 웃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다. 괜찮아요? 울고 싶을 때 다 울었어요. 지금은 그냥 끝내고 싶어요. 선배가 잠시 나를 봤다. 그리고 다시 메모지를 내려다봤다. 알겠어. 조금 더 모아봐. 예약 기록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정기적으로 있었다는 패턴을 만들어야 해. 일터에서 접점이 있었다는 거 보여주면 더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11월 서울의 바람이었다. 나는 코트 단추를 잠그며 지하철역 쪽으로 걸었다.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샵의 예약 시스템을 열었다. 오지수의 이름을 검색했다. 처음 방문은 10달 전이었다. 그 이후 매달 2번에서 3번 꾸준했다. 나는 날짜별로 정리해서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 이름은 고객 방문 현황으로 저장했다. 누가 봐도 업무 파일처럼 보이게. 법인카드 청구서는 도연이 서재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매달 확인하고 다시 넣어뒀다. 나는 그가 출근한 사이에 서랍을 열었다. 청구서를 꺼내 핸드폰으로 찍었다. 한 장씩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원래 위치에 다시 넣었다. SNS 캡처는 이미 3장이 있었다. 거기다 2장을 더 찾았다. 오지수가 오래전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두 사람이 직접 나온 건 아니었지만 배경이 도연이 자주 가는 식당이었다. 날짜와 장소가 맞아떨어졌다. 나는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렸다. 선배만 접근할 수 있는 공유 폴더였다. 그러면서도 매일 오지수의 머리를 손질했다. 그녀는 보통 목요일 오전에 왔다. 에스프레소 향이 나는 핸드크림을 바르고 오는 습관이 있었다. 샴푸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을 때 표정이 편안해졌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빗어내렸다. 온도를 맞추고 모발결을 따라가며 뿌리부터 끝까지 나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난번이랑 비슷하게요. 끝만 살짝 다듬어 주세요. 네, 잘 어울리셨어요. 그 스타일. 그녀가 거울 속에서 웃었다. 나도 거울 속에서 웃었다. 가위질이 리듬을 탔다. 잘리는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나는 집중했다. 몇 밀리미터 각도, 무게,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마무리 드라이를 하고 있을 때 오지수가 거울 속에서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 씨, 손이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진짜예요. 여기 오고 나서 모발 상태가 완전 달라졌거든요. 남자친구한테도 자랑했어요. 내 가위가 멈췄다. 정확히 0.1초.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그러셨어요? 잘 됐네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드라이기 바람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다. 오지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마지막으로 가다듬었다. 깔끔하게, 완벽하게. 남자친구. 그 2글자가 귓속에서 작게 울렸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손 안에 든 가위가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어둠 속에서 들여다봤다. 도현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규칙적이었다. 나는 이불을 살며시 걷어내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발이 닿았다. 나는 병이 뚜껑을 내리고 앉아 오지수의 SNS를 열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그녀는 팔로워 수락을 꼼꼼히 하지 않았다. 일주일 전에 만든 계정으로 신청했더니 사흘 만에 수락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 좋아한다. 사진을 하나하나 훑었다. 레스토랑, 꽃다발, 친구들과의 모임, 해외여행지 풍경. 그러다 멈췄다. 2달 전 게시물이었다. 한 남자와 나란히 찍은 사진. 배경은 한 호텔 로비였다. 남자는 70대쯤 되어 보였다. 은발에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오지수가 그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캡션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아빠랑 오랜만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걸렸다. 어디서 봤지? 나는 그 사진을 캡처해 저장하고 욕실에서 나왔다. 도현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다음 날 오전 루체 피부과 지하샵에 내려가기 전에 박민지를 잠깐 붙잡았다. 민지는 원장실에서 당일 예약 스케줄을 확인하는 중이었다. 민지야, 잠깐. 응?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이분 혹시 알아? 민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두 눈을 약간 크게 떴다. 이거 오 회장님 아니야?
오, 회장님. 한성그룹 오병철 회장. 우리 건물 지분 일부를 갖고 있거든. 몇 년 전부터 가끔 직접 건물 돌아보시더라고. 청소 용역이나 시설 관리 이런 거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가끔 로비에서 마주친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구나. 응, 우리 스태프들은 다 알아. 오, 어르신이 오신다고 하면 청소 직원들이 긴장한다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신대. 근데 그 사진은 어디서 났어? SNS에서 봤어. 나는 대답을 거기서 잘랐다. 민지는 더 묻지 않았다. 오래된 친구라는 게 가끔 이런 식으로 편리했다. 그날 저녁 이재호 법률사무소는 서초동 건물 4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커피 냄새가 났다. 진하고 약간 탄 냄새. 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에서 나는 냄새였다. 이재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내가 들어오자 안경을 벗었다. 앉아요.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이 사람 아세요? 이재호가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이 잠깐 좁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변호사 특유의 감정 관리였다. 오병철 회장, 한성그룹. 맞아요. 이게 왜요? 최도현의 내연녀 오지수 씨 아버지예요. 이재호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는 팔꿈치를 책상에 올리고 손가락을 맞잡았다. 확인했어요. 오지수 씨 SNS에 있는 사진이에요. 아빠랑이라고 직접 적어놨고요. 제가 다니는 건물 지분 일부를 오 회장이 갖고 있어요. 건물 관리를 직접 점검하러 온다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재호가 잠시 말이 없었다. 형광등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 빛이 이재호의 책상 위 유리판에 반사됐다. 흥미롭네요. 그냥 정보 정리하다가 나온 거예요.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도움이 되고 말고요. 이재호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읽는 게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김서연 씨. 네. 도현 씨가 오 회장 딸이랑 만나는 걸 오 회장이 알고 있을까요? 나는 이재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이 빛났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과 비슷한 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르죠. 이재호가 미간을 약간 좁혔다. 아직은. 내 목소리는 조용했다. 사무실이 조용했다. 커피 냄새만 가득했다. 이재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뭘 적는지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재호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코트 단추를 채웠다. 서초동 거리는 늦가을 특유의 냄새가 있었다. 마른 낙엽과 배기가스가 섞인 조금 쓴 냄새. 사람들이 바삐 지나쳤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오후 1시 45분. 나는 루체 피부과로 돌아가야 했다. 3시에 예약 손님이 있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루체 피부과 지하 1층 헤어케어 샵은 오후에 가장 조용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빠지고 나면 2시에서 3시 사이는 잠깐 비는 구간이었다. 나는 가운을 걸치고 트레이 위 도구들을 정리했다. 가위를 닦고 빗을 순서대로 놓고 스프레이 병의 물량을 확인했다. 매일 하는 일이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그때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카트 바퀴 소리였다. 끽하고 긁히는 소리. 그리고 잠깐의 침묵. 그 다음에 목소리가 터졌다. 야, 이게 뭐야? 나는 가위를 내려놓았다.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최도현. 유리창 너머로 복도가 보였다. 도현이 서 있었다.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청소 카트가 그의 구두 옆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대걸레 물이 바닥에 조금 흘렀다. 카트를 밀던 노인이 허리를 굽혀 카트를 붙잡으려 했다. 70대쯤 돼 보였다. 청소복 차림이었다. 흰머리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 이 시간에 여기 왜 청소해? 사람들 다니는 시간에? 도현의 목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피부과 직원 한 명이 복도 끝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다. 나는 유리창 가까이 서지 않았다. 카운터 뒤에서 그냥 보고 있었다. 도현이 노인의 청소복 깃을 잡았다. 멱살이었다. 이 더러운 청소부 당장 끌어내라고? 관리자 불러. 나는 심장이 어디 있는지 느꼈다. 뛰고 있었다. 빠르지 않았다. 그냥 뚜렷하게 느껴졌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9년 동안 복도 저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달려왔다. 숨을 가다듬으면서도 걸음이 빨랐다. 도현 옆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죄송합니다. 최 이사님. 빨리 치워. 네. 잠시만요. 이분은 저희. 남자가 멈췄다.
그는 노인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굳었다. 최 이사님. 목소리가 달라졌다. 낮아졌다. 떨렸다. 이분이 오 회장님이십니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도연의 손이 노인의 깃에서 떨어졌다. 아니, 떨어진 게 아니었다. 힘이 빠진 것처럼 그냥 내려갔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청소복 깃을 여전히 잡힌 채로 도연을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놀란 것도 화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목소리가 낮았다. 쉰 목소리였다. 하지만 물 흐르듯 조용했다. 복도 끝까지 닿을 것 같은 목소리였다. 도현이 입술을 움직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병철 회장은 도현을 바라보며 두 번 더 묻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나는 그 장면을 유리 너머에서 보면서 손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트레이 모서리를 잡고 있었다. 손가락이 조여 있었다. 3개월이었다. 3개월 동안 나는 매주 이 복도를 지나다녔다. 손님 머리를 빗기고 가위를 들고 웃으면서 집에 돌아가면 도현이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밥을 차렸다. 도현은 핸드폰을 봤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그동안 나는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손에서 가위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찰칵 하고 가볍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복도 저쪽 일이 더 컸으니까. 나는 허리를 굽혀 가위를 집었다. 3개월 동안 잡고 있던 것이 그 순간 한꺼번에 풀렸다. 가위를 흘린 건 놀라서가 아니었다. 그냥 힘이 빠진 것이었다. 긴장이 아니라 긴장의 끝이었다. 나는 가위를 집어들고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다. 복도 저쪽에서 도연이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다. 최도연입니다. 저는 재무 컨설팅. 오병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비서에게 무언가 낮게 말하고 돌아섰다. 청소 카트를 직접 제자리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가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열고 박민지에게 메시지 창을 띄웠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내일 오지수 씨 예약 확정이지.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복도에서는 도현이 비서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다. 아까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빗을 집어들고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창문 너머 복도에 형광등이 조용히 켜져 있었다. 카트 바퀴 자국이 바닥에 물줄기처럼 남아 있었다. 청소복을 입은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민지였다. 응, 오후 2시. 왜?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미 알 것이다. 내일 가면. 퇴근 시간이 지난 루체 피부가 지하 1층은 조용했다. 나는 샵에 불을 끄고 트레이 위에 도구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빗자루로 바닥을 한번 쓸었다. 바닥에는 오후 내내 잘린 머리카락들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가위는 마지막으로 소독 솔루션에 담갔다가 꺼내 행주로 닦았다. 날이 차가웠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손이 식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재호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 가능하세요? 답장은 2분도 안 되어 왔다. 가능 사무소로 와요. 9시. 서초동 법률사무소까지는 차로 15분이었다. 나는 가운을 벗어 접고 코트를 걸쳤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거울을 봤다. 눈이 좀 부어 있었다. 울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내 무언가를 참아서 생긴 붓기였다. 이재호 선배의 사무소는 건물 2층에 있었다. 밤이면 사무소 앞 복도에 조명이 하나만 켜져서 항상 좁아 보이는 곳이었다. 문을 열면 커피가 탄 냄새가 났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앉아요. 선배는 서류 파일 3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베이지색 봉투, 흰색 봉투, 그리고 USB 드라이브가 붙은 클리어 파일. 이혼 청구서, 재산 분할 계산서, 불륜 증거 파일 다 들어있어요. 나는 봉투를 들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두꺼운 서류가 가득 들어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무거웠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 9년 차,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 전부 포함, 반포동 아파트, 공동 계좌, 최도현 씨 명의 투자 계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로 잡았어요. 증거는요? 문자 메시지 발신 기록, 위치 정보, 카드 결제 내역 47건, 사진 파일 12개, 서현 씨가 3달 동안 직접 모은 거 맞죠? 맞아요. 선배가 나를 봤다. 내일 오지수 씨 예약이라고 했죠. 오후 2시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출해도 돼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공개 자리에서 뭔가 더 확보할 생각이라면 그건 서현 씨가 판단하는 거고. 나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다. 딸깍 가방 잠금 장치 소리가 났다. 선배. 응? 제가 9년 동안 멍청했던 걸까요? 이재호 선배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9년 동안 살아온 거잖아요.
멍청한 거랑 살아온 거랑은 달라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사무소를 나왔을 때 시각은 밤 10시 20분이었다. 서초동 거리에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이 꽤 있었다. 모두 어딘가 갈 곳이 있는 얼굴들이었다. 반포동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끝이 좀 둔했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뉴스였다. 도연이 돌아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코트를 걸었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전기 주전제 물을 채우고 켰다. 차시플 꺼냈다. 루이보스였다. 오래된 캔 안에서 건조한 향이 올라왔다. 거실에서 도연이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것이 부엌 입구에서 보였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재킷은 옆에 개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오늘 오전에 그 복도에서 오병철 회장의 멱살을 잡던 손이 지금은 그냥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주전자가 끓었다. 나는 차를 2잔 따랐다. 도연의 앞에 잔을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차를 보더니 한 모금 마셨다. 한동안 TV 소리만 있었다.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 도연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어디서요? 강남 쪽, 오전에. 나는 잔을 들었다. 나도. 도연이 나를 봤다. 샵, 응.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나도 더 말하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의 무게를 그는 몰랐다. 나도 오후 2시 VIP 예약. 나도 내일이 중요한 날. 그는 그 말을 그냥 흘려보냈다. 나는 그 사실을 기억해 두었다. 차를 다 마셨을 때 도현은 먼저 일어났다. 자야겠다. 나는 앉아서 잔을 들고 있었다. 응, 자요. 침실 문이 닫혔다. 나는 부엌을 정리했다. 잔 2개를 씻고 행주로 닦고 차십 캔 뚜껑을 닫았다. 가방을 들고 샵 열쇠를 확인했다. 열쇠는 있었다. 가방 안에 이재호 선배에게 받은 봉투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가방을 그대로 현관 쪽 수납장 위에 올려두었다. 내일 출근할 때 들고 나가면 된다. 샵 서랍 안에 넣어둘 것이다. 아무도 열지 않는 서랍, 자물쇠가 있는 서랍. 욕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내 얼굴이 있었다. 부기가 좀 빠져 있었다. 아까보다는 나았다. 침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무릎 담요를 끌어당기고 앉았다. TV는 껐다. 소독 솔루션 냄새가 아직 손목 안쪽에 남아 있었다. 샵에서 가위를 닦을 때 묻은 것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가위를 꺼냈다. 출근할 때 빠뜨리지 않으려고 미리 넣어둔 것이었다. 전용 케이스 안에 들어있었다. 케이스를 열었다. 12cm짜리 날이 형광등 빛을 받았다. 소파 옆 탁자에서 작은 행주를 가져와 나를 한 번 닦았다. 오래 닦지 않았다. 이미 깨끗했다. 그냥 한 번 천천히. 케이스를 닫고 가방 안에 다시 넣었다. 내일 오후 2시 오지수가 예약석에 앉는다. 나는 가운을 입혀주고 어깨를 고르고 빗을 든다. 그 손이 가위를 잡는 마지막 날이다. 그녀의 머리를 다듬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내 9년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은 쉽게 왔다. 아침 6시 반에 눈이 떠졌다. 알람보다 30분 일렀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찬물이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또렷했다. 나는 수납장 위에 가방을 확인했다. 그대로 있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빗었다. 원피스는 검은색으로 골랐다. 흰 칼라가 달린 것, 단정해 보이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출근하기 전에 현관 거울 앞에 섰다. 괜찮아 보이네. 혼잣말이었다. 거울 속 얼굴이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하다. 루체 피부과 지하 1층 헤어케어 샵.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다. 조명을 켰다. 스팀 기계를 예열했다. 민트향 스프레이를 미러 트레이 위에 올려두었다. 평소와 같은 순서였다. 자물쇠에 달린 서랍을 열었다. 어젯밤 가방에 넣어둔 봉투를 꺼내어 서랍 안쪽에 넣었다. 이재호 선배가 준비해준 서류들이었다. 재산 목록, 혼인기간 동안 도현이 단독 명의로 이전한 자산 내역, 그리고 불륜 증거사진 사본 12장. 원본은 선배 사무소에 있다. 봉투 입구는 풀로 붙여두었다. 뜯으면 흔적이 남는다. 서랍을 잠갔다. 오전 예약 손님 2명을 받았다. 퍼머와 드라이. 손이 평소대로 움직였다. 말도 평소대로 나왔다. 볼 쪽은 좀 더 들어올릴까요? 아, 그렇게 하면 더 갸름해 보이실 거예요. 손님들은 만족한 얼굴로 나갔다. 점심은 샵 안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다.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먹었다. 오후를 버텨야 하니까. 오후 1시 50분. 나는 서랍을 다시 열어 봉투를 꺼냈다. 손님 의자 옆 카트 아래 수건 사이에 끼워 두었다. 손만 뻗으면 닿는 자리였다. 가위를 케이스에서 꺼냈다. 한번 개폐했다. 날 소리가 작게 났다. 문제없었다. 오후 2시 3분 문이 열렸다. 오지수였다. 카멜색 롱코트에 아이보리 니트.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온 레이어드 컷이었다. 내가 2달 전에 잘라준 것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말했다. 공손한 척, 그러면서 여유로운 척. 어서 오세요. 코트는 여기 걸어두세요. 나는 웃었다. 코트를 받아 행거에 걸었다. 손끝에 캐시미어 감촉이 닿았다. 의자에 앉혀드리고 어깨에 케이프를 둘렀다. 스냅을 목 뒤에서 고정하면서 나는 그녀의 목선을 봤다. 가는 목이었다. 귀 뒤로 잔털이 몇 가닥 내려와 있었다.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난번처럼 끝만 다듬어 주세요. 층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빗을 들었다. 뒤쪽부터 섹션을 나누어 빗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비쳐 내려갔다. 그녀의 머리는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트리트먼트를 받으러 왔으니까. 내 샵에서. 거울 속에서 오지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2분 정도가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도현이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넥타이는 진한 남색. 왼손에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다. 지나가다 들렀다는 표정이었는데 발걸음은 너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향했다. 오지수의 눈이 거울 속에서 반짝였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 표정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도현이 나를 봤다. 서연 씨. 어가 아니라 오. 그 쉼표가 보였다. 놀란 척을 연습한 사람의 호흡이었다. 나는 빗을 멈추지 않았다. 도현 씨, 마침 잘 왔어요. 내 목소리는 평평했다. 거울 속에서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특유의 침묵이 왔다. 나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민지 원장님한테 인사나 할까 하고 잠깐만요. 나는 빗을 카트 위에 내려놓았다. 수건 사이에 끼워두었던 봉투를 꺼냈다. 도현 앞으로 걸어가 그의 가슴팍에 가볍게 내밀었다. 이거 받아요. 도현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열어봐요. 그가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다. 그가 첫 장을 봤다. 두 번째 장을 봤다. 손이 느려졌다. 거울 속에서 오지수도 보고 있었다. 케이프 위로 두 손이 무릎 쪽으로 내려갔다. 입술을 한 번 깨물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나 이름 잘못 불렀네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첫 페이지. 그는 다시 내려다봤다. 이혼 조정 신청서. 서연 측 법률 대리인 이재호. 별거 게시. 예정일. 오늘. 날짜. 샤반이 조용해졌다. 냉각 팬소리만 낮게 돌았다. 나는 돌아섰다. 카트로 걸어가서 빗을 다시 들었다. 오지수의 어깨 뒤에 섰다. 마저 끝내야죠. 내 목소리는 아까와 같았다.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마지막 서비스니까. 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갔다. 가위를 들었다. 날이 형광등 빛 아래서 작게 반짝였다. 거울 속에 오지수는 굳어 있었다.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첫 번째 가위질을 했다. S 스니프. 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샵 안에서는 유리잔 깨지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도현이 서류를 손에 쥔 채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높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했다. 억누른 것들이 안에서 밀어붙이는 목소리였다. 나는 거울 속에서 그를 바라봤다. 무슨 짓이냐고요. 빗을 들어 오지수의 머리를 한 번 더 빗어 내렸다. 나는 그냥 머리 잘라주고 있는 거예요. 오지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숨을 들이켰다가 참는 것 같았다. 케이프 아래로 두 손이 주먹 쥐는 모양이 만들어졌다. 도현은 봉투를 구겼다. 종이가 우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고도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다. 내가 거울 속에서 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마주치면 진짜가 된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가위를 잠깐 내리고 오지수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다. 거울 속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듯이. 오지수 씨. 목소리가 모래 씹는 것처럼 거칠었다. 어제 이 복도에서 아버지가 멱살 잡히셨을 때 어디 계셨어요? 정적이 먼저 왔다. 냉각 팬 소리도 잠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오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거울 속에서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다. 뭔가를 물으려다 그대로 굳어버린 입.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도현 쪽으로 한번 흔들렸다가 돌아왔다. 도현도 굳었다. 나는 다시 가위를 들었다. 두 번째 가위질이 이어졌다. 머리카락 한 가닥이 케이프 위로 내려앉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소리보다 먼저 공기가 바뀌었다.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샵 안으로 밀려들었다. 헤어 에센스 냄새와 뒤섞이면서 이상하게 밀도가 높아졌다. 박민지가 먼저 들어섰다. 그 뒤로 오병철이 섰다. 71세. 어제와 같은 진회색 코트였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다. 어제는 당황한 노인이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었다. 박민지가 나를 한번 봤다. 나는 거울 속에서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오병철이 천천히 샵 안을 훑었다. 오지수를 봤다. 도현을 봤다. 구겨진 봉투를 봤다. 그러고는 도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어제 그 청년이군. 낮은 목소리였다. 연세에 어울리지 않게 단단했다. 도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번 지나갔다. 회꽃 도현이 무언가 말하려 했다. 오병철이 손을 한 번 들었다. 작은 동작이었는데 도현이 입을 다물었다. 오지수가 케이프 위로 몸을 앞으로 숙이려 했다. 아버지. 거기 있어. 세 글자였다. 오지수가 등을 다시 폈다. 샵 안에 우리 5명이 있었다. 박민지는 문 옆에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어젯밤 내가 전화했을 때 그녀는 한마디만 했다. 알았어, 서연아. 내가 연락할게. 그게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병철이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발소리가 타일 위에서 규칙적으로 찍혔다. 도현은 뒤로 반걸음 물러났다. 의식하지 못한 움직임처럼 보였다. 나는 계속 오지수의 머리를 다듬었다. 빛, 가위, 빛. 손이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오병철이 도현 앞에서 멈췄다. 내가 어제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나? 도현이 대답하지 못했다. 자네가 모를 리 없지. 자네가 한 일이니까. 도현의 턱이 한 번 움직였다.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계셔서. 그래서 멱살을 잡나. 말이 짧고 무거웠다. 도현이 다시 입을 다물었다. 오지수가 거울 안에서 눈을 내리깔았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세 번째 가위질을 마쳤다. 가위를 카트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 없이. 그리고 오지수의 어깨 위로 손을 얹었다. 케이프의 단추를 풀었다. 앞에서 잠근 것을 뒤에서 천천히 걷어냈다. 다 됐어요. 오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거울을 향하다가 나를 향했다. 오늘은 제가 서비스예요. 한 박자 쉬었다. 마지막이니까. 케이프를 걷어 접었다. 카트 위에 반듯하게 얹었다. 그게 전부였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이미 다 한 것들이었다. 서류로, 거울로, 가위질로. 나는 박민지를 한 번 봤다. 그녀가 조용히 문을 옆으로 비켜섰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도연이 내 이름을 불렀다. 조지주고 서연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당겼다. 복도가 열렸다. 찬 공기가 얼굴로 왔다. 나는 한 발짝 나갔다. 두 발짝. 문이 닫혔다. 그 직후였다.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리 너머로 낮고 또렷하게. 오병철의 목소리였다. 자네, 내 딸이랑 무슨 관계인가?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머리 위를 지나갔다. 끝까지 걸었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벽에 등을 기댔다. 숫자가 올라왔다. 지하 1층, 1층, 2층.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거울 문 안에 내 얼굴이 있었다. 케이프 냄새가 아직 손에 남아 있었다. 고소한 섬유 유연제 향. 오지수가 늘 쓰던 것이었다. 나는 단추를 눌렀다. 지하 1층. 그날 밤 나는 반포동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다. 박민지 집에서 잤다. 소파가 좁았다. 등이 아팠다. 잠은 금방 왔다. 새벽 2시쯤 전화기가 울렸다. 도현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화면이 꺼졌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오전 이재호 선배에게 문자가 왔다. 접수 완료됐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진행이야. 나는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그리고 전화기를 가방 안에 넣었다. 샵에 나갔다. 손님이 3명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은 중간 길이 커트였다. 두 번째는 클리닉 트리트먼트. 세 번째는 염색. 손을 움직였다. 가위가 익숙한 각도로 열리고 닫혔다. 이틀이 지났다. 이재호 선배가 직접 사무실로 불렀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선배가 서류 한 묶음을 탁자 위에 올렸다. 도현 씨 쪽 반응이 왔어. 뭐래요? 처음엔 협의 이혼 거부, 재산 분할도 이해 제기 예고. 근데 선배가 서류를 한 장 넘겼다. 컨설팅 계약 건이 어제 공식 취소됐어. 한성그룹에서. 나는 창밖을 한번 봤다. 테헤란로 방향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28억이라고 했죠? 응. 도현 씨 입장에서 이건 그냥 계약 취소가 아니야. 그 프로젝트 기반으로 법인 설립 계획까지 짜놨거든. 투자자 2명도 물러났어. 도미노야.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쉬고 있었다. 오병철 회장이 직접 움직인 거예요. 확인은 못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 그날 저녁 계약 담당자한테 연락이 간 것 같아. 선배가 팔짱을 꼈다. 오지수 씨는 사흘 전에 도현 씨한테 연락 끊었다고 해. 번호 차단인지 무응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락 두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아, 너 지금 어때? 이래요.
매일 선배가 잠깐 나를 봤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3일 후 도현에게서 전화가 12번 왔다. 문자도 왔다. 서연아, 나 좀 만나자.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알아. 다 알아. 전화와 한 번만. 읽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재호 선배에게 전달했다. 선배는 기록 보존해도 라고 했다. 나는 문자 화면을 캡처했다. 폴더에 저장했다. 폴더 이름은 정리였다. 나흘째 도연이 샵으로 왔다. 오전 11시. 나는 손님 머리에 클리닉 팩을 바르고 있었다. 조수미나가 먼저 나를 봤다. 원장님, 바깥에 유리문 너머로 보였다. 도현이 입구 앞에 서 있었다. 양복 재킷, 넥타이 없음, 머리가 며칠 손을 안 댄 것처럼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나는 팩브러쉬를 나버려 내려놓았다. 미나야, 너 손님 5분 있어드려.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도현과 마주쳤다. 그는 바로 말했다. 나 지금 다 잃었어. 조용한 목소리였다. 협박이 아니었다. 그냥 보고하는 것처럼. 알아요. 한성 계약 날아갔고 지수한테서 연락 없어. 법원 서류는 잠깐 멈췄다. 어제 받았어. 나는 복도벽에 등을 기대지 않았다. 똑바로 섰다. 서연아, 나 한 번만 더. 도현 씨. 처음으로 씨를 붙였다. 도현의 눈이 약간 흔들렸다. 이재호 선배 통해서 얘기해요. 앞으로는 그게 무슨 할 말 있으면 거기로 나한테 직접 오지 마요. 도현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나는 한 발짝 물러났다. 저 지금 손님 있어요. 돌아섰다. 샵문을 밀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어깨도 발걸음도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나를 봤다. 계속할게. 브러쉬를 다시 들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이재호 선배한테 연락이 왔다. 도현 씨 측에서 협의 이혼 수락했어. 나는 수건을 개고 있었다. 손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재산 분할은? 대선 연락같이 우리 안대로 반포 아파트 지분 서연이 내분의 3, 공동재산 현금화분 2,300만 원 추가. 도현 씨 쪽 변호사가 처음엔 맞섰는데 오즈마 선배가 잠깐 끊었다. 지금 도현 씨한테 소득이 없잖아. 버틸 수가 없어. 계약이 날아갔으니까. 알겠어요. 서연아, 잘 설계했어. 처음부터 네가. 나는 수건을 접었다. 반듯하게 카트 위에 올렸다. 선배가 해줬잖아요. 나는 서류만 썼어. 구조는 네가 짰어. 이혼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나는 샵 의자에 새 손님을 앉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40대 초반, 단발에 가까운 길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좀 정리해 주세요. 끝이 많이 상했어요. 앉아보세요. 볼게요. 거울 앞에서 손님의 머리를 살폈다. 끝이 갈라져 있었다. 나 한 3cm 잘라내면 깨끗해질 것이었다. 빗을 들었다. 천천히 내렸다. 그 순간 전화기가 진동했다. 테이블 위에 엎어놓은 것이었다. 화면이 위를 향하지 않아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보지 않았다. 빗이 머리카락을 가르며 내려왔다. 고요한 소리였다. 샵 안에 저음의 배경음악이 흘렀다. 손님이 거울을 보며 어깨를 조금 내렸다. 긴장이 풀리는 것이었다. 진동이 한 번 더 왔다. 그리고 멈췄다. 나는 가위를 들었다. 가위날이 내려갔다.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세 번째, 3cm가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도 없이 손님이 거울 속에서 숨을 내쉬었다. 훨씬 낫다. 가볍네요. 끝이 이미 많이 죽어 있었어요. 이 정도 잘라내야 나머지가 살아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드라이어를 집었다. 따뜻한 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퍼졌다. 전화기는 더 진동하지 않았다. 이혼이 확정된 날은 12월 첫째 주 목요일이었다. 오전 11시에 재호 선배한테서 문자가 왔다. 끝났어. 원하는 조건 그대로. 나는 샵 안에서 그 문자를 받았다. 손님 3명을 더 받았다. 점심을 먹었다. 오후 예약을 마쳤다.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에 샵 문을 잠갔다. 청소를 했다. 카트를 닫고 거울을 닫고 바닥을 쓸었다. 드라이어 코드를 감았다. 가위를 케이스에 넣었다. 형광등 스위치를 내렸다. 어둠 속에서 잠깐 서 있었다. 지하 복도에서 환기팬 소리가 들렸다. 낮고 일정한 소리였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였다.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이제 청담동 골목에 바람이 불었다. 12월의 바람이었다. 외투기 사이로 파고드는 종류의 것. 나는 멈추지 않으려다 멈췄다. 손을 내려다봤다. 뻗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떨리지 않았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게 다였다. 바람 때문에 차가운 것이었다. 다른 이유가 없었다. 이 손으로 3개월을 일했다. 예약을 잡고 서류를 복사하고 재호 선배한테 파일을 넘기고 다음 날 아침 손님의 머리를 빗었다. 같은 손이었다.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떨리지 않는 게 맞았다. 야, 춥다. 목소리가 뒤에서 왔다. 민지였다. 코트 깃을 세우고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숨이 하얗게 나왔다. 언제 온 거야? 한 10분 됐어. 네가 안 나오길래. 기다렸어?
응, 추웠어. 나는 민지를 봤다. 민지가 나를 봤다. 민지가 먼저 말했다. 밥 먹자. 짧은 말이었다. 위로도 아니었고 질문도 아니었다. 그냥 그거였다. 밥 먹자. 나는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다. 꾸민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어디? 국밥.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 뜨거운 거 먹어야 해. 국밥집은 좁았다. 테이블이 6개였고 절반이 차 있었다. 뚝배기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가 안쪽까지 들렸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민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도현 씨, 요즘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몰라. 알고 싶지 않아. 나는 들었는데. 말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민지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 한성 쪽 계약 날아간 다음에 다른 곳도 2군데 빠졌대. 오 회장님이 재무 쪽 업계에 한마디 하셨나 봐. 그쪽 딸이랑 일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나는 국밥을 먹었다. 뜨거웠다. 오지수는? 소문엔 해외 나간다더라. 회장님이 보낸 거겠지. 그래. 서연아. 응. 너 이제 뭐 할 거야? 나는 뚝배기를 내려다봤다. 국물 표면에 기름이 동그랗게 떠 있었다. 내일 아침에 예약이 3건 있어. 첫 손님이 9시 반이야. 민지가 잠깐 나를 보다가 웃었다. 그게 대답이야? 응. 민지가 숟가락을 놓고 팔짱을 꼈다. 네요. 진짜 대단하다. 서연아. 진심으로. 뭐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울었거나 무너졌거나. 근데 넌 9시 반 예약 얘기를 해. 나는 밥을 한술 먹었다. 울 타이밍이 없었어. 계속 다 함께 있었거든. 지금은? 나는 생각했다. 뜨거운 국물이 위장 아래로 내려가는 게 느껴졌다. 지금도 내일이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샷불을 켰다. 형광등이 한 박자 늦게 들어왔다. 환기팬이 돌기 시작했다. 예약 확인 태블릿을 열었다. 9시 반 이름 하나. 박수아.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신규였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어떤 머리인지 아무것도 없었다. 새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케이스를 열었다. 가위를 꺼냈다. 손잡이가 차가웠다. 익숙한 무게였다. 검지와 중지를 고리에 끼웠다. 손이 차가웠다. 그리고 빨랐다. 준비가 됐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그를 내 손에서 잘라냈을 뿐이다. 그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